셔틀뱅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거 뭐야, 전자공시 들어갑니다. 자, 짜잔. 따라다라다라 따라다라다 따라다라다라 따라라라라. 이 뭐 노래게? 라따따가 이거 모르겠다. 제목은 모르. 오 마이 갓. 회사 얘기예요. 회사 얘기예요. 이거 셔틀뱅크 한글로. 와, 이게 좀 친절하네. 영어로 됐다. SETTLE 뱅크 코퍼레이션. 부끄럽네. 셔틀뱅크 주식회사. 이렇게 2000년 10월 해서 강남 테헤란로에 입성. 벤처기업 행사 여부. 벤처기업입니다. 기술평가 보증 넘버원 2020년 1월 4일 221호. 그건가? 맞나? 뭐 이게 뭐 중요하나? 중요하네요. 자, 금융 서비스를 주 사업으로 영위. 금융 서비스가 메인. 서비스는 볶음밥. 자, 결제 관련 소프트업, 개발 서비스업, 정보 서비스 및 제공업, 기술 데이터 구축업, 시스템 통합업, 전자지불 경제 개발, 결제 대금, 전자고지, 인터넷 통신 판매, 전자상거래죠. 근로자 파견, 부동산 임대, 선불 전자 지급 수단, 포인트 마일리지, 통신 과금, 뭐 신용조사, 신용카드 모집, 알선 중개. 요거 알선이에요. 알선 중개. 알선 모집하는 게 알선이고 연결해 주는 게 중개. 지료에 관한 사업, 금융 공동망 구축, 신용카드 직불, 선불카드, 신용정보관리업, 각 호에 관한 부대 사업 일체. 이렇게 해서 상장사는 이렇게 연결되는 계열회사 총수 및 주요 계열사의 명칭 상장 여부. 계열회사 중에 미넨지가 상장되어 있다. 미넨지가 지금 셔틀뱅크의 지분 37%인가 26%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비상장사로 블랙체인 컴퍼니, 바이오 11, 디지털 투데이, 인포텍 코퍼레이션, 플래닛셋, 코인큐, 미넨플러스, 헥터가 있다. 그리고 신용평가가 18년, 19년, 20년에 신용등급이 A0, A 뭐 CF1 등급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뭐 밑에 내려가면 있어요. 자, 우수 A. 그리고 요거는 현금 흐름이 CF1이거든요. 요거 CF1이잖아. 요게 CF1을 말하는 건 현금 흐름 등급이 이제 괜찮은 거는 요렇게 CF1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F1. 자, 좋다. CF1. 그러니까 뭐 좋다. 이런 말이겠죠. 이런 말. 자, 코스닥 시장 19년 7월 12일 등록. 아까 홈페이지 공부에서도 말했다시피 2000년에 설립해서 2001년 농협 가상계좌. 쫙 은행들이 많이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농협 가상계좌 서비스 하나은행. 4년에 2004년 5월에 우리국민은행, 외환은행, 2007년에 기업은행, 2007년 8월에 가상은행 지방세 가상은행이야 이거. 지방세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 개발. 그래서 2007년에 전자금융업 등록해서 2008년 지뱅킹 시스템 설립해서 수납관리 서비스도 오픈하고 PG 서비스,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 그것도 2010년에 하고 14년에 상하수도 요금,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으로 가상계좌 오픈. 그리고 2016년에 카카오 공동송금 서비스 오픈. 야, 카카오가 2016년부터 카카오페이를 했었나? 와, 엄청 빨랐네. 송금 서비스. 야, 그리고 2007년 2017년 팀원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 오픈. 17년에 서울 도시가스 간편. 17년에 쇼핑엔터 유안타증권 메리츠점검이 여기서 했구나. 업무 제휴. 그리고 18년에 한국도서보급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 오픈. 18년에 무상증자 자본금 100만, 1000만, 억, 10억, 20억을 40억으로 불리는 마법 같은 일을 발생시켰네. 이게 뭔 말이지? 20억을 40억으로 100, 410만 주를 주당 한 주. 요 금액을 이렇게 했는데 주당 만 원에 주당 한 주를 했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이게 지나다 보면 알 거예요.
18년 9월에 의사협회 가상계좌 서비스 제휴. 18년에 제로페이가 서울에 쓰는 건가요? 제로페이 서비스 오픈. 19년에 현대홈쇼핑 간편 현금 서비스 결제. 19년 원스토어. 19년 코스닥 상장. 따라다라다. 19년 SMS 출금 동의 서비스. 혁신 금융 서비스라고 하네 이게. 그거 SMS로 문자 가니까 결제 확인됐습니다. 결제 확인됐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2020년 올해 2월에는 코레일 간편 결제. 2020년 3월에는 KT 지역화폐 여전민. 올해 5월에는 CGB 통장 결제 서비스. 야 코로나 때인데 이렇게. 2020년 7월에는 충주 사랑 상품권 오픈. 이런 식으로 대전 지역 화폐 온통 대전도 오픈하고 이렇게 쫙 흘러오고 있습니다. 회사 본점이 2000년에는 종로구 안국동에 있어서 안국빌딩에 있었는데 2001년에 돈을 좀 벌어가 사당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 그러다가 2001년에 한 6개월 살다가 또 영진빌딩으로 또 이사를 가. 그러다가 2002년에 서초동 올드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 야, 너 몇 년 만에 또 이사 가노? 좀만 했던 모양이지.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갔고 한 1년 살았네 여기서. 1년 살다가 연 한 3년 살았어요. 한 2, 4년. 아이고 그 집주인이 별로겠다 맞지? 2005년에 보안 빌딩에서 2007년까지 한 2년간 2년 한 5개월 정도를 보안 빌딩에서 살다가 2012년에 서초대로 셔틀뱅크 빌딩. 셔틀뱅크 빌딩 만든 거야? 지은 거야? 오, 대박이네. 서초구로 왔습니다. 입성. 그러다가 2017년에 강남 테헤란로에 딱 태광타워 이거 9층에서 10층까지 쓴다. 2층만 쓰네. 태안로 그 빌딩 전체가 이 건물이 아니고 9층에서 10층까지만 쓰고 있다. 18년도에 공동대표 이경민 씨는 저 어디야? 민엔지 대표 이경민 민엔지에서 나 사내 대표이사 물러나고 어디로 가겠어? 여기로 오겠어. 셔틀뱅크로 와가지고 취임. 그래서 최명길 씨가 47.5%를 민엔지에서 47%를 가지고 오고 민엔지 지분을 민엔지가 47%고 요 지금 이경민 대표가 또 개인적으로 4%인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또. 이게 지금 만월만강 4%면 몇 주지? 100만 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본금이 중간에 증자 2002년에 주식 분할 한번 했고 액면 분할 했고 유상증자로 불리고 투자금을 불리고 이렇게 해서 총 전환사채도 발행해놔. 전환사채는 아직까지 발행한 적이 없대요. 신주인세권도 발행한 적이 없고 전환부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한 게 없대. 내가 전환사채 신주 이렇게 알아냈다. 전환사채 CB 컨버터 변환 컨버터 나 영어 잠깐만 컨버터 한글로 적어요. 컨버터블 봉크 채권 합치면 CB 사채 전환권 사채 전환해준다고 사채 전환권 사채가 뭔 거라면 내가 요거 맞지 싶은데 이 개념 잘 잡았지 싶은데 전환 사채가 어디는 있지? 요 전환 사채 CB 컨버터 전환된다고 해서 컨버터 전환 사채 CB 봉크 채권. 자 요거는 내가 얘기를 해. 요거 자 우리 주식 몇 년 뒤에 요걸 빌려주는 게 5년이다 그러면 5년 뒤에 우리 주식은 분명히 한 3만원 갈 거니까 지금 만원이라 치고 3만원 갈 거니까 5년 뒤에 돈을 우리한테 5년 뒤가 아니고 일단 50억 나 써야 되겠어. 50억 써야 되는데 이자는 뭐 예를 들어 3% 쓴다. 3%로 때마다 지급할 건데 5년 뒤에 너희들이 주식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50억을 상환할 수도 있다. 돈 빌려주는 사람 네가 선택해라. 자 이러면서 돈 빌려줄 사람을 찾는 게 전환사채 맞을기야 이렇게. 그러면 요 주식은 이때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뭐 돈 빌려주는 사람이다. 회사가 보니까 지금 15,000원인데 지금 아예 3년 남았다 치고 3년 뒤에 한 10만 원 하는 거야 주식이. 그러면 10만 원에 사야 될 주식을 3만 원에 살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안 받고 주식을 받겠죠. 그땐 땡큐지. 그럼 나 주식으로 줘. 근데 자기가 상환할 금액만큼만 주식으로 받겠죠.
돈은 다 갚았으니까 주식으로 받는데 이 주식을 어떻게 신규로 해야 돼. 신규. 요거는 전환사채는 신주를 발생시키게 돼. 새로운 주, 신주, 새로운 신상주, 신상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이 사람의 돈 빌린 만큼 그 투자자만큼 만들어줘야 돼. 신상 주식. 그러면 주식 수가 불어나겠죠. 처음에 500만 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전환사채를 발행해가 돈을 빌렸다가 이 사람이 나 돈 안 받고 그냥 주식으로 줘 이래버리면 주식 2만만큼에 3만원짜리가 갑자기 몇십만 주 불어날 수 있잖아요. 몇백만 주. 그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러면 교환사채가 있어요. 교환사채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은 나도 이렇게 돈 주식으로 줘. 요 주식인데 그 대신에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맡겨야 돼. 이거는 신주를 주는데 CB는 신주를 준다면 신상 주식을 준다라면 교환사채는 이게 대주주가 가지고 있든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은행에다 맡겨. 은행이나 뭐 이렇게 제3자한테 맡겨서 투자자는 여기 주식 들어왔으니까 네 돈 빌려주고 이자 꼬박꼬박 받아가다가 시간 지나서 또 3만 원 됐을 때 주식으로 가져가든지 아니면은 다시 돈을 받든지 똑같은데 이거는 교환사채는 내 거를 주는 거고 대주주 거를 주는 거고 신주는 CB는 새로 주식을 만들어서 주는 거. 오케이? 그러면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그냥 처음부터 주식을 만드는 거야. 새로운 주식을. 새로 15,000원에 지금 지금 두산중공업이 하는 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 만드는 건데 두산중공업이 지금 15,000원이잖아요. 15,000원인데 1,700원에 신주를 발행하겠다. 1조치. 그러면 기존 주주들한테 별로 안 좋겠죠. 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자기가 이거 주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값어치가 올라가는데 자꾸 불어나 버리면 별로 안 좋잖아. 근데 어떻게 했어? 이제 돈 갚아야 되는데 종이 쪼가리 될 건데 해야지. 그러면 기존에 또 두산중공업의 비전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1,700원이면 정말 싸다. 무조건 사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 평당가 15,000원인데 17,000원짜리 어떻게 사노? 그러면서 탈락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신주는 새로운 주식을 만드는 거고 CB는 전환사채는 없는 주식을 나중에 돈 빌려간 사람이 돈 빌려주는 사람이 나 주식으로 줘 할 때 그때 새로운 주식을 만드는 거고 교환사채는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어디에 저당제 펴놓고 그걸 나중에 그 사람이 원하면 투자자가 원하면 그걸 주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게 그걸 겁니다. 요거는 따로 공부해 보시면 되고 일단은 저는 그런 식으로 개념 잡았는데 조금 세세하게 다룰 수는 있을 거예요. 요렇게 이것도 요거 한다고 시간 다 보냈네. 이거 참 요렇게 됐고 그래서 주식수는 926만 주. 보통 회사들 막 1,400만 주, 2,200만 주 이런 거잖아. 그런 거 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나 아니면 전환사채나 이런 거 막 해가지고 주식이 막 불어난 거지. 유상증자도 신주, 유상증자 같은 말인가? 유상증자, 증을 하니까. 자, 이렇게 됐다. 보면은 배당금이 얼마 주는가 보니까 19년에는 배당금 없었고 18년에 없었고 19년에 배당금이 380원 줬어. 한 주당. 한 주에 주식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380원 줬어. 그게 배당 수익률이 1.3%. 만원 이거 그 단기 수익의 1.3%인가? 이때도 만 얼마 했지 않나? 하여튼간에 이거 380원씩 지급했어요. 올해도 비슷하겠죠. 비슷한 금액이 주당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당 EPS는 584원. 올해 반기는 584원. 작년에는 1,466원. 18년도에는 1,438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 사업의 내용은 금융 서비스를 이해하고 금융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여 있다. 용어에 대한 상세 설명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용어사전의 정의와 네이버 위키백과 관련 단체의 정의업계에서 관련 단체에서의 정의, 업계에서의 통용되는 의미를 기술하였다. 핀테크는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 합성어. 전자금융은 금융이 전자 쪽으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의 종사자와 직접 거래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화 방식으로 서비스하는 게 전자금융이고 전자지불 결제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가 아니고 카드 기존의 화폐 개념을 넘어
네트워크상으로 옮겨 디지털화된 무형의 화폐 또는 지불 수단을 이용하여 상품 구매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한 대금 지불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한 걸 전자지불 결제라고. 가상계좌는 다수의 고객을 보유한 기관이 수월한 자금 수납을 위해 고객에게 부여하는 입금 전용 계좌. 간편결제는 공인인증서나 OTP 없이 비밀번호 입력이나 지문인식 등 간편한 인증을 통해 구입 절차를 간소화한 전자결제 서비스가 간편결제. 폰뱅킹은 금융기관의 서버를 전용회선 또는 통신망을 연결해 기업 자금 관리에 편의성을 제공하는 서비스 폰뱅킹. 전자지급결제대행은 PG,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결제 정보를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를 정산하거나 대행하는 것을 매개하는 의미.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이라고 보면 돼요. 지뱅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세외 수입, 환경개선 부담금,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다양한 수납 업무에 대해서 업무 생산성 및 납부자의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자 구현된 1인 1계좌 방식의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 실시간 KYC 가상계좌 Know Your Customer KYC 줄임말로 고객의 실계좌 가상계좌 매칭되어 해당 계좌로 입출금만 가능하도록 구현된 안전한 가상계좌 지불결제 시스템. 결제는 결제지. 경제주체가 자금 금융 자산 거래 시 최종 확인된 금액 또는 증권을 이전하는 등 청산 과정을 통해 법적인 채무 채권 과정을 종결시키는 과정. 그게 결제했다잉 이런 거. 지급이 현금으로 이거 다 읽어야 되나? 경제주체가 경제거래를 한 후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현금, 수표, 신용카드, 자금이체 등을 이용하여 화폐적 가치에 대한 청구권을 이정하는 경우, 그냥 결제하는 경우, 지급했다 돈 주는 경우, 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청산기관과 결제기관 없이 지급과 동시에 최종 결제가 이루어지나. 그렇지. 돈 줄 사람하고 바로 1대1로 됐으면 그 사람한테 돈 좀 끝이나. 수표나 자금이체 등 비현금 수단으로 지급할 경우 금융기관 간 금액 지급액 또는 수취액을 산정하는 청산 과정과 최종 확인된 지급액 또는 수취액에 해당되는 자금을 이전하는 결제 과정이 별도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위가 거치든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렇게 따로 결제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네요. 대량 지급, 은행지로 업무의 한 유형, 급여, 연금, 배당금 같은 일시 또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대량 지급 거래를 위하여 공공기관, 대기업 등과 같이 이용기관의 예금계좌에서 다수의 수취인 예금계좌로 지정된 날짜에 자금을 이체하는 업무. 이런 것들. 지급결제 시스템, 금융 시스템의 하부 구조로서 중앙은행, 지급결제 참여기관, 관련 법규 지급수단 및 금융시장 인프라 등 지급결제 처리를 위한 제반 계약상황, 계약과 운영시설을 통칭하는 게 지급결제 시스템. 임금이체, 월급이체, 출금이체, 수취인이 자신이 거래하던 금융기관에 추심에 의뢰하여 즉시 인출을 지시해서 지급인으로 계좌로부터 이체 금액을 출금하여 수취인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계좌 이체 방식. 입금 출금 빼고 넣고 전자상거래,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공간에서 광고, 수주, 발주 등의 상거래의 대금 결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결제 수단으로는 신용카드, 은행 계좌, 자금이체 등이 있다. 가상통화 그거 민간에서 블록체인 기반 기술로 발생되는 유통의 가치, 유통되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 가상통화, 가상화폐 있잖아. 가상통화 공개, ICO,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토큰, 일종의 투자 증명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에 의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경우 법상 가상통화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좀 별로. 가상통화 거래소 이거 비트코인 그거잖아. 가상 암호화폐 매매 및 매도를 돕기 위해 코인 보유자와 구매자를 가능적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주체. 참. 사업의 현황. ICT 정보통신기술, 인터넷이 아니고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ICT IoT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 맞겠는데?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사물 인터넷인데 사물이 영어로 뭐지? 몰라. 사물이 통과. ICT 기술을 바탕으로 가상계좌 중개 서비스로 출발을 하여 폰뱅킹, 간편 현금 결제, PG 서비스 등 전자금융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 어디다? 셔틀뱅크.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 합친 게 핀포인트, 핀 서비스. 아니다. 뭐지? 합친 게 핀테크. 2014년 이준에는 금융기술 개발로 서로 연결되어 발전되어 왔고 2019년 1980년대는 PC가 등장하면서 금융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했고 이후 인터넷, 모바일기기, 스마트폰으로 등장하면서 전자금융 분야가 발전 그리고 최근에는 IT와 비금융회사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핀테크 기업으로 2000년에 처음에 상장해서 지금은 자본금 46억이 되어 있는 법인으로 성장했고 온라인 결제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 추세를 전망하고 가상 결제 중개 서비스, 펀뱅킹 등장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에 맞춰 간편 현금 결제 등의 신결제 시스템을 계속 지속적으로 런칭한 결과 현재 종합 전자결제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전자지급결제는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 지급뿐 아니라 대금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 간 송금, 사람 대 사람, 그 다양한 전자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지급 결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전자결제 시스템 유형은 지불 시점, 인정 방법, 거래 액수,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통신 방법 등 분류 기준에 따라 신용카드, 가상계좌, 은행계좌 이체, IC카드형, 전자화폐,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모바일 지급결제, ARS 결제, 전자우편 결제, 전자수표 방식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온라인 결제 시장이 연 20%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 2005년, 2011년은 연 7%에 달했던 전체 결제 시장률이 있었고 2012년에서 2017년에는 한 3% 낮아졌거든요. 근데 이는 전체 결제 시장에 국한될 뿐 온라인이나 세부 시장들은 온라인화 기술 발전에 힘입어 20% 이상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프라인 결제의 온라인 대체는 중장기 온라인 결제 시장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온라인 결제는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스마트폰을 요즘 뭐 공인인증서 다 다운받아가 간편 결제 다 하잖아. 막 쿠팡 바로 그 자리에서 앉아가 그 다음날 햇밤 배달 오고 그 다음날 뭐고 저거 기억이 안 나네. 김 배달 오고 뭐 또 뭐 먹을 거 있잖아. 먹을 거 배달 오고 바로바로 오잖아. 그거 뭐고 음료수 시키면 바로 그 다음날 오잖아. 그런 것처럼 온라인 쇼핑 시장은 2006년에서 2018년까지 연 17% 성장하고 있다. 13년에 등장한 모바일 결제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30-40%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12년 고성장이 지속 중인데 불구하고 전체 소매 판매 중 온라인 비중은 아직까지 전체 매출 중에 20%밖에 차지 안 난다. 이렇게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온라인 시장은 20%밖에 차지 안 한다. 더 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인터넷 사업자들의 온라인 투 오프라인 O2O 특히 92%에 달하는 스마트폰 보급률로 기존 오프라인 영역의 상거래가 온라인으로 이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고 5, 60대의 모바일 비중이 50% 이상이 높아졌으며 이제 누구나 다 쓴다 이거지. 3G 이제 못 쓴다 이거지. 기존의 온라인 환경과 소외 환경으로 인식되어 있는 장년층들도 온라인 결제 카카오페이 얼마 편하노 한번 알려주면 쉽게 할걸. 그래 비중이 높아져서 기존 온라인 환경의 소외 대상으로 인식되는 장년층들도 온라인 결제 시장의 주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야.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옵션이 옥션. 5, 60대 비중이 14년 17%에서 18년 1년 만에 27% 높아진 점도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온라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15년에 13%, 18년에 24%. 유통업체 온라인 매출이 이게 온라인이겠죠. 이건 이마트 오프라인 매출이고 오프라인 매출도 증가를 하는데 4%, 5%, 6%, 7%. 14년, 15년, 16년, 17년 4%, 5%, 6%, 7%. 근데 온라인은 14, 16, 19, 20 쭉쭉쭉 올라가잖아. 이래 되고 있다. 간편 결제 확산, ICT 전자통신 기술 진보는 결제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는 다른 요소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신용카드를 가까이 대면 삑 삼성페이 MST 방식이거든. 마그네틱 보안 전송 방식이 삼성페이에 띡 갖다 대면 되는 거야. 요게 기존 지금 1000만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회원수가 기존 단말기에 의해 지속 사용이 가능해졌고 이는 오프라인 신용카드 결제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이제 요즘 뭐 삼성페이 나는 삼성 안 쓰는 게 삼성폰 들고 다니는 사람들 삼성페이 다 등록해가 그냥 폰으로 갖다 대잖아. 신용카드 안 갖다 대고 맞죠? 그거 띡 갖다 대고 이런 것들 세상 좋아진 거라. 오프라인 신용카드 결제 시장으로 이어졌고 카카오페이, 네오페이, 페이코, 쓱페이 등 다양한 모바일
혹은 온라인 간편 결제 수단이 생기면서 온라인 결제 시장 역시 고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15년 8월에 첫 선을 보인 삼성페이는 지금 886만 명, 18년 8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1000만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삼성페이를 필두로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쓰다가 삼성폰 쓰다가 아이폰 넘어와가지고 다시 건너가는 경우가 삼성페이 때문에 다시 건너가는 경우가 많아. 미국 같은 데는 애플페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삼성페이처럼 애플페이 있으면은 하면 되는데 얘들하고 우리나라 국내 카드사하고나 이런 게 뭐 수수료가 안 맞는지 아직 안 하고 있어. 이것들이 하면은 뺏길 것 뻔히 알거든. 더 받아먹으려고. 에이 참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더 편하잖아, 맞죠? 그래서 18년 2분기 51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하고 온라인 간편 매출 간편 결제 1위인 네이버페이도 15년에 3,170억이었던 게 2년 만에 2조 2천억 몇 배 벌었어? 4배 벌었어. 4배. 엄청난 거야. 이 엄청난 거. 이렇게 이게 황금을 낳는 거위 이런 식으로 매출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유통도 증가하고 있고 제조 이거 ICT도 증가하고 있고 간편결제 이게 간편결제거든. 회세 간편결제도 쫙 증가하고 있고 걔 다 증가해. 근데 이거 ICT는 좀 낮네. 유통제조 하여튼 다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뭐야? 간편송금 금융회사 이건 금융회사 그러니까 은행 가서 송금하는 거 전자금융 증가하고 있고 간편송금 같이 비슷한 금액 증가하고 요거 금융회사에서는 별로 증가하지 않고 누가 은행 가고 하나 맞지? 당사는 안전거래 가상계좌 중개서비스 매출을 기반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모바일 온라인 중심의 간편결제 계좌 기반의 간편결제 시스템을 간편 송금 서비스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품 설명 가상계좌 서비스, 간편 현금 계좌 서비스, 현금 결제 서비스, 펀뱅킹 서비스, PG 서비스, 지자체 특화 서비스 등 통합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안, 편의성, 효율성 검증받아 대형 제휴사를 대상으로 결제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당사가 제공 중인 금융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가상계좌, 펀뱅킹, 간편결제, 전자결제, G뱅킹. G뱅킹은 관봉서, 펀뱅킹은 뭐 보험회사 이런데, 간편 현금 결제는 뭐 이렇게 은행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바로 결제해가지고 하는 거. 전자결제도 뭐 비슷한 거. 가상결제는 돈 입금시키고 확인하는 것들. 가상계좌 서비스 나오네. 당사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고객이 납부 금액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기업의 모계좌로 입금 처리된다. 여기 만들어놨는 걸 가상계좌 만들면 A라는 사람의 가상계좌가 A야. 그럼 기업에서 이 A에 돈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확인해놨다가 그럼 A 돈 들어왔네요. 자 이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기관에서 세금 이거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세금이지. 세금. 주정책 위반 딱지. 짜증나. 12만원 시속 40km던데 30 몇 킬로던데 그 신호 위반이 걸렸다. 신호 위반이. 참. 그 신호 있는지도 몰랐는데 신호 위반에 걸렸는데 속도에 걸리지 싶은데 하여튼간에 좀 걸렸어요. 지뱅킹 주정차 위반 과태료 환경 부담금 지방세 수납 업무의 제고를 위하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인 1계좌 방식으로 가상계좌를 연계해 실시간 수납하는 지뱅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지방세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 지뱅킹을 독자 개발, 실시간 입금의 기간 체크 등을 통한 과오납 방지, 더 넣는 것도 방지하고 무통장, 고지서, 전자납부 등 다양한 수납 방식의 수납 편의성을 크게 증가했고 2018년 현재 190개 지자체에서 500여 세목 지방세, 세외 수입, 주정차 과태료, 환경 개선 부담금, 세외 세출 등 현금 도입에 적용 중이다. 이렇게 올리려고 늘리려고 그러면 더 편해지잖아. 더 편해지면은 이렇게 편한 걸 하다가 신생업체가 나타나가 우리도 이렇게 좀 더 싸게 해줄게요 들어오면은 쉽지 않겠지. 맞죠?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한번 깔아놔보면 배민이 한번 깔렸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지. 배민 그 프로그램 뭐 얼마나 어렵다고. 아니라니까. 선점. 국가수납 연계 가상계좌 서비스 국가기관은 국고자금 수납 업무를 위해 은행과 연계하여 가상계좌를 납부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수납 내역을 실시간 처리해서 국고수납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부 내역은 실시간으로 국가재정정보 시스템 D브레인으로 전송 후 납부자금 또한 은행에서 한국은행 국고로 전송하여 수납 업무가 종료된다. 국세청, 관세청, 특허청, 노동부, 방통위,
국토교통부, 국립농수산 품질관리원 등 다양한 국가권에서 국고 수납 연계 가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수납 대행 서비스는 가상 계좌에서 중개 및 결제 대행을 이용하는 것으로 기업이 자체 시스템이 없는 경우 당사의 통신 프로그램,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수납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고객의 입금 금액, 입금 기한, 수치 인명 등 수납 편의를 위한 다양한 조건을 당사 프로그램에 적용하면 이를 통하여 가지고 변경이나 등록을 처리하며 입금이 완료된 내역에는 실시간 전송 또는 출력이 가능하다. 조회가 가능하다. KYC 시스템은 Know Your Custom, Know Your Custom. 너는 고객인지 아니? 맞나? 안전한 가상화폐를 거래를 위하여 고객의 실시간 계좌를 실계좌를 등록하는 경우에 가상 계좌를 할당하여 등록된 실명 계좌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구현한 실명 확인 가상 계좌 서비스를 말한다. 안전한 가상 계좌 지불 결제 시 서비스로 가상화폐 거래 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최대 가상 거래 화폐 거래소인 코인원, 코빗 등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가상 계좌 서비스도 이용하고 있다. 난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거 뭐야? 요 세틀뱅크가 여기 있으면은 이용기관과 등록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고객이 요 이용기관에 가서 가상 계좌를 채번이 뭐지? 그래서 이걸 입금하면 모르겠다 이거 그때는 알았는데 어렵다. 통과.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 간편 결제랑 공인 인증서나 OTP 없이 최초,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만 계좌 등록을 딱 지문 인식을 딱 해놔보면 그 다음부터는 인증 번호만 해가지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금융기관과 실시간 출금 이체 대행 서비스 이용 계약, 자동 이체 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 사용기관과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는 용역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에 서비스 제공한다.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 운영, 정산 지급 대행, 금융선 및 대외기관 사용자 민원 대응, 이상 거래 모니터링 통한 위험 관리, 사고 거래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가맹점 및 금융사 프로모션 운영 계획, 이런 것들을 간편 현금 결제 시스템으로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은행이 셔틀뱅크에 등록되어 있고, 그거를 고객이 페이를 딱 해서 2번이 은행 수수료 가서 3번 은행에서 출금 결과를 전송하고 셔틀뱅크에서 다시 여기 아니고 여기 요거는 한 방에 단순하게 하는 거고, 흐름은 고객이 가맹점 간 거야. 이제 뭘 사러 왔어. 등록돼 있는 상태로 가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딱 결제를 요청해. 그러면 요 등록되어 있는 게 결제가 다시 요 셔틀뱅크로 와가지고 셔틀뱅크에서는 요거를 이제 그 은행에서 확인해서 이거 이런 식으로. 이게 왜 2번이지? 1번, 2번. 가맹점에서 다시 은행 수수료도 나가고 은행 수수료에서는 여기로 들어오고. 이건 요게 제일 간단해. 요게 간단하네. 은행에서 바로 셔틀뱅크 연결돼서 고객으로 연결된다. 어렵네. 갑자기 어제는 멀쩡했는데. 국내은행과 2년에 걸친 개발 끝에 2015년 4월 은행 펀뱅킹 기반의 실시간 출금 이체 서비스를 활용한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를 업체 최초로 런칭. 이후 제휴 기간이 급증하였고 서비스 개시 1년 만에 월 거래액 125억을 기록하였다. 12월 한 달 거래수만 5천만 건을 기록하고 거래 금액은 3조 9천억을 기록하고 18년에 누적 거래 금액 34조 원을 기록했다. 19년 2월까지는 누적 거래액이 11조였으나 재차 향상되면서 12월 대비 40% 이상의 성장수를 보이고 있고, 페이 결제 및 확대해서 은행 시스템을 연계한 송금, 충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단순 결제 서비스 한 발 더 나가서 은행 가맹점 간의 시스템 연동, 빠르게 변화하는 결제 시장 등 동향 및 이슈 등의 은행과 공유하고, 간편 결제 마케팅 확대, 제품 상품 계획, 쇼핑 통장, 비대면, 금융상품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결제 플랫폼으로서 허브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런 거를 하면서 중간에 이제 허브 시스템을 제공한다. 뭐 이런 거죠, 이거. 이렇게 중간에 허브다, 내가 연결되어 있는 허브다. 다 연결되어 있지만 이렇게 빠져나가지만 다시 나한테 거쳤다가 다시 간다. 이런 거죠. 뭐 이거만 있어도 G마켓, 옥션, 쿠팡, 카카오페이 많이 왔잖아. 이건 네이버도 있었는데. 엘페이도 있고 넥슨페이도 있고 뭐 엄청 아프리카 TV 이런 것도 엄청 많다니까.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는 페이 결제 확대 및 이게 O2O
온라인 투 온라인이 아니고 뭔데 있었는데 O가 뭐였지? 증가에 힘입어 고성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단순 결제 서비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은행 시스템을 연계한 송금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 가맹점 간 시스템 연동, 빠르게 변화하는 결제 시장 동향 이슈 등을 은행과 공유하여 간편 결제 마케팅 확대, 제휴 상품 기획, 쇼핑 통장, 비대면 금융 상품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결제 플랫폼으로서 허브 시스템을 제공한다. 구매자는 당사의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결제 계좌 등록, 출금 등록에 이르는 일련의 인증 서비스를 거쳐야 되는데 당사는 예금 주조회, 휴대폰 인증, ARS 인증 등 간편 결제 시스템을 그러니까 본인 인증만 처음에만 딱 해놓으면 이렇게 간편 인증 서비스를 쓸 수 있다. 쉽게. 요 처음에 딱 이래 된 거야. 처음에 딱 이제 가입하려 그러면 약관 동의하라 그래. 약간 동화 떡떡떡 누르잖아요. 누르고 체크 하면 딱 넘어가. 여기 가면 이름 누르고 요 주민번호 입력하고 요 뭐 어디 전화번호인지 누르고 그 뭐 약정이 아니고 그 뭐 별정통신이면 별정통신 누르고 그래가 요 이제 요 또 취소 누르면 다시 들어가. 다시 또 눌러야 돼. 요 취소 누르면 안 되고 요 또 요 뭐 이상한 코드 있잖아. 그거 누르고 그럼 이래 넘어가. 핀번호 받아. 핀번호를 설정해. 자기가 원하는 6자리. 그러면 은행을 설정해. 네 은행이 어떤 거고 네 은행에서 돈이 왔다 갔다 빠질 거니까 나 SCJ은행 그러면 계좌번호를 입력해. 6번이야. 입력해. 5번 딱 입력해서 여기서 취소 누르면 안 돼. 취소하면 다시 일로 가. 다시 눌러야 돼. 절대 취소 누르면 안 돼. 무조건 잘 눌러야 돼. 그래가 있으면 전화가 와. ARS 본인 인증을 한번 해야 되니까 진짜 네가 맞나 하면서 네 혼자니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또 전화 받아. 그러면 뭐 인증번호 뭘 누르라 그래. 그러면 여기서 인증번호를 누르면은 인증됐다 그래.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증되면은 사용하면 되십니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 사용할 때는 뭐 물건을 살 때 요 결제 페이지 가서 그냥 누르면은 결제되기 전에 요 이런 비밀번호 있잖아요. 인증번호나 아니면 휴대폰 홍채 인식 그것만 딱 대보면 바로 결제돼 버려. 이제부터 요런 어디야 아까 뭐 카카오페이 뭐 네이버페이 뭐 그런데 등록돼 있는 데 있잖아. 아프리카 TV 이런 거 별풍선 살 때도 이런 식으로 금방 사진단 말이지. 이렇게 한 번만 등록해 놔버리면 엄청 빼네요. 편해.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 결제 상품 결제 해외 피지 송금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이렇게 고객이 신용카드 등록할 수도 있고 계좌 이체를 할 수 있고 가상계좌를 등록할 수 있고 상품 결제도 할 수 있고 휴대폰 결제를 할 수 있는데 요 셔틀뱅크 안에서 다 된다. 그러니까 고객은 여기로 와서 이쪽 보면 이 이용 기간이 쉽게 말해서 가맹점이 요 들어와 있다 보면 돼요. 한 방에 다 된다. 고객 입장에서. 펀뱅킹 서비스는 카드사, 보험사, 캐피탈사, 온라인 쇼핑몰 등 대량 지급 거래가 발생하는 기업에서 꼭 필요한 전자금융 서비스다. 일반 기업에서 대량 이체 물품 및 서비스 대금 지급을 각종 경비 지급하고 일반 기업 급여 대량 이체 물품 서비스 대금 지급 아까 했잖아. 각종 정비 기금, 환불 대금 지급 등의 환불 대금 지급 등에 활용 가능하며 1년 365일 원하는 시간에 실시간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네가 과태료를 냈는지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 이런 거지. 은행 방문, 인터넷 뱅킹이 필요 없는 지출 업무 자동화, 내부 시스템 연계가 가능하여 자동 지출 회계 처리 진행. 쉽게 말해서 저들끼리 전산망 연결돼 있단 말이야. 이런 말이지. 국세청 뭐하고 다 있으면 여기서 누가 입금했는지 다 볼 수 있잖아. 그런 것들. 급여, 물품 및 서비스 대금, 각종 경비, 환불 대금 등 각종 자금의 자동 이체 가능. 카드, 보험, 캐피탈, 온라인 쇼핑몰, 대기업 다양한 고객군이 이용 가능 서비스고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 내용은 일괄 배치, 출금 이체, 일괄 출금, 일괄 이체 뭐 이런 것들. 실시간 출금 막 365 언제든지 일괄 배치, 지급 이체, 다수의 고객으로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 지정된 일차에 고객의 계좌로 일괄 송금하는 금융전자 서비스 이런 것들. 실시간 지급 이체,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 고객이 지정한 계좌 즉시 송금하는 전자기술 뭐 이런 것들. 경기 변동과 가상 뭐 특징은 경기는 이거는 이런 업자는 경기 변동 뭐 될 게 있습니까? 2015년 2억 7천만 건에서 2018년 2억 6천5백만 건까지 연평균 2억 7백만 건에서 2억 6천5백만 연평균 8% 꾸준히 증가했다.
당사의 가장 계좌 서비스는 계절 및 경기의 연동을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 뭐 이거 뭐 계절 타나 안 타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현금 결제 서비스는 우상향으로 고성장하는 추세만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현금 결제, 현금 결제는 이제 현금 결제를 이제 전자금융 결제로 바꾸는 거죠. 이제 국내 간편 결제 서비스는 16년 11조 8조 원에서 17년 40조 규모를 성장하고 있고, 삼성페이가 가입자 1,000만 명, 지금 1,000만 명이잖아요. 결제 금액 18조, 18년 3월 기준 돌파하여 국내 사업자가 아직 출연하지 않아 많은 업체들의 다양한 서비스를 내세우며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쉽게 말해서 너무 이게 탑이 안 나타나니까 다 고만고만한 기업들이 이제 뭐 난립해가지고 춘추전국 시대라는 거지. 시장 점유율 확대 규모에서는 확대를 위해서는 대규모 마케팅이 필요로 하는 거고, 향후 국내 간편 결제 서비스 시장은 소수의 지배적인 사업자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몇몇만 살아남아서 그게 이제 그 회사들을 중심으로 개편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간편 결제 시장은 최초로 계좌 기반의 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장의 개척자가 셔틀뱅크가 되었고, 당사의 서비스는 국내 현금으로 결제되는 간편 시장에 독점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현금으로 결제되는 간편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그러니까 독점 과점 이상 하고 있다. 셔틀뱅크가 이렇게 하는 거를. PG 서비스는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 고객이 온라인상에서 대금을 지불함에 따라 신용카드, 휴대폰 등 결제 수단으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전자상거래와 양에 상관없이 지니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소비자들로부터 필수 불가결한 소비처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다양한 상품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10월에서 12월 말 전자상거래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계절성을 미비하게 남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연말 다양한 행사 및 공휴일, 그리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지출 등으로 추진된다. 이런 식으로 10, 11, 12, 10, 11, 12, 10, 11, 1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동이 있는 거는 다양한 행사, 이렇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추가 지출 등에 대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럴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당사의 서비스는 사전 전자상거래 없이는 안 될 지속 가능한 서비스임을 입증한다. 펀뱅킹 서비스는 2부로